모르겠지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오라오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상치 못하게 이 유튜브 이 녀석이 또 말을 안 듣는 바람에 한 5분 정도 딜레이가 됐습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뻑하면은 잘 안 되네요, 유튜브. 이게 다 그런 건지 나를 포함한 몇몇한테만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애를 좀 먹었습니다. 자, 오라오라 반갑습니다. 일단은 거두절미하고 소식을 보도록 하시죠. 그리고 오늘 소식 전달할 때 중간에 이제 간만에 공개된 리플 에피소드 드랍, 바로 20번째 에피소드 드랍이 공개가 됐는데요. 이거는 오늘 방송에서는 그냥 개략적인 내용만, 핵심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상세한 내용은 제가 별도 영상으로 조금 전에 녹방으로 촬영을 했어요. 해서 오늘 방송이 끝난 뒤에 바로 업로드해서 공개할 테니까요. 거기서 자세한 내용 설명했으니까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소식들 거두절미하고 바로 보도록 하시죠. 뭐야? 왜 안 나와? 자,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FX 코인이죠. FX 코인 매주 수요일에 이제 XRP 관련된 주간 보고서를 올리는데 정리 잘합니다. 정리 잘하는 거라 보시면은 도움이 된다고 몇 번 소개시켜 드린 것 같은데, 약간 이번 같은 경우는 뭐야, 이거 왜 다른 거 링크를 해놨어? 이거 아니잖아. 잠깐만요. 요거겠죠? 위클리라고 되어 있는 거. 자, 한 주 동안 있었던 주요 소식을 정리를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래서 뭔가 뭐라 해야 될까, 두 가지 측면에서 이거는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이제 소식을 보더라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소식을 정리해서 쓴 내용이랑 그냥 이해를 못하고 그냥 그 소식 받아 적은 거랑 퀄리티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이게 전자에 속하는 거라 그런 측면에서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소식들을 약간 한 주 단위로 정리를 해놓은 거라, 그래서 한 주 동안 중요한 소식이 뭐가 있었냐 이렇게 확인할 때도 약간 주요하게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 이미 알고 있지만은 참고적으로 핵심 사항만 빠르게 한번 볼게요. 그 SBI 리플아시아의 에런 트레이드만, 그 사람 BRD 월렛의 CEO이기도 한 사람이 지금 SBI 리플아시아의 CEO죠. 그래서 싱킹 크립토와 인터뷰를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5대 관련된 얘기했죠. 일본 시장만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SBI 리플아시아가 담당하고 있는 그 국가 지역들 중 일부 또는 전체를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ODA를 테스트 중이고 올해나 내년에 이제 오픈을 할 예정이다, 이런 주요한 소식들을 밝혔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캄보디아 중앙은행을 작년 12월에 만났었다, 회의를 했었다 했는데 요겁니다. 캄보디아 중앙은행이 스위프트를 대체할 무언가를 찾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만나서 회의를 했다라는 점, 그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페이아이디 관련된 얘기고요. 이거는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더 이상 안 봐도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장점 측면에서 FX 코인의 주간 XRP 보고서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소식이고요. 제주님, 그리고 송다리님, 오라오라 어서 오십시오. 자, 두 번째 소식은 FATF 소식이에요. 와우, 드디어 했습니다. 드디어 오늘 회의를 한다고 하고요. 이미 시작했거나 곧 시작할 예정이거나. 자, 중국 사람이죠, 딱 봐도. 이거 샤오밍인가요? 어떻게 읽어야 되죠, 이거? 어쨌든 이름만 봐도 이제 중국계인 건 딱 알 수 있죠. 이 사람이 지금 의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G20이 다 모이겠죠. 여기에 모여갖고 이제 여러 가지 핵심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게 되는데, 볼까요? 서머리를 한번 보죠. 어떤 얘기들 하나. 일레갈 와일드라이프 트레이드. 그 야생동물들, 멸종위기에 있거나 이제 사냥하면 안 되는 야생동물들 있잖아요. 그걸 잡아다가 이제 불법 거래하는 걸로 인한 머니 론더링,
자금 세탁 그거 관련된 보고서를 만들 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12달 1년 됐죠.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쯤에 이 버추얼 에셋에 대한 본인들이 이제 트래블룰을 준수해야 된다는 거를 퍼블리케이션 공식적으로 알렸었는데요. 그거 관련된 이후의 경과 12달이니까 1년이죠. 1년 동안의 그 경과에 대한 리뷰 이제 검토하는 거라고 하죠. 해서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이제 공개할 거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G20이 함께 참여하는 이 보고서도 공개할 거라고 합니다. 보시면요, 뭐 아래 더 있는데 우리랑 상관없으니까 이건 생략을 할게요. 다음은 이제 독일이 주관해서 하나 봅니다. 독일이 이제 의장이 되나봐요.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을까 우리한테. 앞에 3가지 정도가 우리랑 상관이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이 야생동물 불법으로 거래하는 거는 이제 6월 25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웹사이트에 이 보고서를 게재를 할 거고, 다른 것들은 6월 30일 날 이 미팅에서 나온 이 보고서는 6월 30일 날 게재한다고 합니다. 아까 얘기한 스테이블 코인이랑 그리고 트래블룰 관련돼서 이후 경과 그 리뷰 검토하는 거 그 내용은 6월 30일 날 게재가 된다고 합니다. 일주일 정도 뒤죠. 그래서 이런 FATF의 활동 참고하시고요. 6월 30일 날 저 보고서는 당연히 봐야겠죠. 스테이블 코인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버추얼 에셋에 대해서 지금 FATF의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엿볼 수 있기 때문에 6월 30일 날 보고서가 올라오면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3번째 소식입니다. 브라질 중앙은행 소식인데요. 요약하면은 왓츠앱이라는 게 있어요. 왓츠앱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왓츠앱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글로 적을게요. 왓츠앱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이 운영하는 메신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갖다가 이미 2년 전부터 이제 인도에서 이제 왓츠앱을 통해서 메신저인데 뭐 카카오톡도 그렇고 돈을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인도에서도 서비스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 왓츠앱을 통해서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굉장히 노력 중이었는데, 브라질 중앙은행이 중단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브라질 내에서 왓츠앱으로 송금하는 거 중단시켰대요. 사유는 아직 규제 관련된 분석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중단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4번째 소식, 페이아이디 관련된 건데, 이것과 관련된 질문을 주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페이아이디를 만들고 싶은데 어디서 만들 수 있습니까? 질문 주시는데요. 이거부터 답변 드리고 이제 게이트허브 소식 설명드리면은 빗솜이라는 사이트 아시죠? 요 사이트라던가 다른 건 확실치가 않네요. 줌이라던가 비트루. 근데 저는 이제 비트루나 줌은 약간 확실치 않아요. 제가 쓰질 않아갖고 줌도 설치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페이아이디를 만들어서 제공받을 수 있는 곳에 이제 질문 많이 주시는데, 빗솜은 확실합니다. 이거는 제가 컨펌이 돼서 확실한데, 문제는 빗솜은 페이아이디 발급받으려면 10XRP 약 2천 몇백 원의 비용을 지불하라고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발급하실 분들께 사전에 발급 전에 고려하셔야 되는 거는, 이 빗솜이라는 사이트가 이런 도메인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빗솜.com. 그럼 여기를 통해서 페이아이디 발급 받으시면은 뒤에는 고정이에요. 빗솜.com으로. 앞에만 본인이 아이디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블라블라. 만약에 줌이 페이아이디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면, 줌 도메인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운영하는 도메인이 뭐 이거라고 하면 줌닷컴이라고 하면 뒤에는 고정이에요. 줌닷컴이에요. 비트로도 마찬가지고요. 그 점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이제 이와 관련된 게이트허브 소식 말씀드리면, 게이트허브가 오늘 이제 페이아이디가 이제 게이트허브 고객들도 사용이 가능해졌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지사항 보면은 여기 보면은 뭐 특별할 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페이아이디 지원한다는 건데, 이와 더불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미래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앞으로의 이제 게이트허브 계획을 얘기하는데, 보시면은 이제 3분기에 3, 4분기에 어떤 걸 할 예정인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3, 4분기에 이제
XRP 레저의 IOU 형태로 다른 암호화폐 그리고 법정화폐를 추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게이트허브는 참고로 게이트웨이를 운영 중입니다. 그러니까 XRP 레저상에서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분산거래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곳이죠.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설명드렸다시피 3, 4분기에 당연히 여기 안에 XRP를 제한 나머지는 다 IOU 형태거든요. 이런 형태로 다른 암호화폐 그리고 법정화폐를 추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게이트허브가 법정화폐를 추가하는 거는 왜 중요한 소식이 되냐면은 이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RP 커넥터 기억하고 계시죠? 바로 웹 모네타이제이션으로 이제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이제 지불을 받을 때, 마이크로 페이먼트로 지불을 받을 때 그거를 법정화폐로 받을 수 있는 이 피아트 RP 커넥터 역할을 하고 있죠. 지금은 달러만 제공하고 있는데 이제 뭐 다른 유로화나 이런 것들 추가하면은 이런 걸로도 이제 웹 모네타이제이션으로 돈을 받는 쪽에서 법정화폐로 바꿔받을 수 있도록 컨버팅 역할을 제공하겠죠. 이런 것 때문에 상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자, 다음 소식은 캄보디아 중앙은행 소식인데요. 아까 잠깐 언급됐었는데 이거 열어놨네. 일본어로 자동 번역되네요. 코인데스크 재팬에서 이제 올린 기사인데요. 보시면은 박콘이 아니라 박콩이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한글로. 박콩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게 무슨 사원 이름인가요? 뭐 그런 것 같아요. 그 이름을 그대로 따서 이제 캄보디아 중앙은행 프로젝트 이름을 마치 캐나다 중앙은행은 제스퍼 그리고 싱가포르 중앙은행의 프로젝트 어빈 뭐 이런 식으로 네이밍을 갖다 붙인 것 같은데 박콩이라고 하고요. 보면은 CBDC까지 사용하는 플랫폼입니다. DLT 플랫폼 위에다가 온 DLT 위에다가 CBDC까지 사용하는 중앙은행의 네트워크인데 이거를 기반 기술은 이제 하이퍼레저 이거 1호화라고 있나요? 뭔가 이상한데? 어쨌든 이렇게 네이밍 돼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본 기업인 소라비츠가 개발한 거죠. 하이퍼레저를 갖다가 커스터마이징해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기반으로 이제 만든 거고,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참고할 거는 아까 캄보디아 중앙은행이라고 말씀드렸죠. 스위프트를 대체할 기술을 찾고 있다라고. 그래서 작년 12월에 SBI 리플아시아 미팅을 가셨다. 이 점도 참고해 볼 만하죠. 이 지금 말씀드린 바콘 프로젝트가 작년 12월에 SBI 리플아시아 만난 거랑 무관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 무관하지 않다는 거를 해석을 그쪽으로 하시면 안 돼요. 리플 솔루션이구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여기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듯이 기반 기술은 하이퍼레저입니다. 하이퍼레저 커스터마이징한 게 들어가 있고요. 다만 이제 뭐 SBI 리플아시아 만난 거는 정확히는 공개된 게 없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뭐 기술 자문을 받는다던가 또는 이제 다른 중앙은행과의 약간 이런 인터오퍼빌리티, 상호환성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은 게 있는지 이런 것들 뭐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다든지, 아니면은 자문을 뛰어넘어서 뭔가 적극적으로 리플사의 도움을 받고 싶었다든지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기반 기술이 뭐 XRP다 이런 쪽으로는 전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써있죠. 플랫폼은 명확하게 써있으니까 그쪽은 아니고요. 자, 보시면은 저 몰랐는데 캄보디아도 하나의 국가잖아요. 이 기사 때문에 찾아봤는데 우리나라 원화처럼 캄보디아의 법정화폐가 따로 있겠죠.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캄보디아 내에서는 미국 달러가 제1 법정화폐, 마치 자국의 통화처럼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중앙은행이 저런 CBDC 네트워크 플랫폼을 출시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요것 때문에 그렇대요. 캄보디아 중앙은행이 발행한 자국의 법정화폐의 영향력을 끌어올리는 역할로 사용하기 위해서 요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목적으로도 지금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 거기까지를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도 나있네요. 미국 달러 탈피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일정을 보면 5월 말에 이제 국내에 있는 시중은행, 커머셜 뱅크들이 사용할 수 있게, 그리고 8월 말까지 그걸 한다고 하네요. 5월에 이제 시중은행이 적용하고 올해 8월 말 이미 했겠네 그럼? 그럼 8월 말까지 이제 시중에 유통되는 달러를 슬슬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 제거시킬 생각인가 봐요. 자,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6번째 소식은 딜라틴 소식인데요. 요즘에 여러가지 컨퍼런스 많이 참여하고 있죠. 여기에 이름을 올렸는데 머니 2020이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컨퍼런스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석 날짜는 6월 26일이고요. 그때 또 최근에 ODA 관련돼서 뭐 브라질 곧 오픈된다 이런 얘기들을 저런 컨퍼런스나 세미나에 나가서 많이 얘기했는데 이번에도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7번째 소식입니다. 리플 에피소드 드랍 20번째 이야기가 공개됐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요약을 드리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에 따른 리플사 관련된 이야기들을 합니다. 3가지 카테고리를 나눠서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리플 CEO가 이제 뭐 리플렛이나 리플사의 전반적인 사업에 관련된 걸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XRP 레저라는 거를 주축을 해서 리플 CTO가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뭐 관련된 얘기들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SVP 애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리플사 사내 문화 그리고 사내 문화에 따른 뭐 고객과의 이런 소통 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측면의 얘기들을 하는데 뭐 막 새로운 정보는 없습니다. 새로운 막 되게 중요한 반드시 알고 넘어야 되는 새로운 정보는 없는데 그래도 이 인터뷰 내용들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라이브 방송 전에 급하게 이 인터뷰 영상을 쭉 같이 시간 흐름대로 쭉 지켜보면서 설명한 영상을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오늘 라이브 방송이 끝나면 그 영상을 업로드 할 테니까요. 디테일한 지금 뭐 얘기 나누는 이 내용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참고하셔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은 이렇게 넘어가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자, 머니그램 소식인데 한국에 GM이라는 곳이 있대요. 글로벌 머니 익스프레스의 약자라고 합니다. 에코노미예요. 그래서 한국에 이런 핀테크 업체가 있는데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솔직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쪽의 전문 분야도 아니고 그리고 뭐 메이저 기업 막 이런 건 아니고 핀테크 업체다 보니까 이름이 생소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고요. 다만 신기하게도 이 GME 레미턴스가 이제 국내 소액 해외 성능 관련돼서 라이센스를 획득한 첫 번째 기업이라고 합니다. 본인들 주장에 따르면. 이제 그게 사실인지까지는 제가 팩트체크 따로 안 했는데 설마 거짓말을 얘기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그런 생각에 이제 따로 체크하진 않았는데 본인들 주장에 따르면 그렇다고 합니다. 어쨌든 여기야 이제 파트너십을 맺었는데 내용을 좀 보면요. 서로 저변학대예요. 그래서 이 머니그램 입장에서 얘기한 거를 보면은 본인들이 DT 전략, 매번 말씀드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 이제 최근에 머니그램이 리플렛 멤버인 애들, 각국에 있는 리플렛 멤버들과 파트너십을 계속 맺어왔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여기에도 명시했지만 오래 안 된 것 같아요. 한 달도 안 된 것 같긴 한데 이구페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랑도 하고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소식에서 나온 것처럼 GME라는 곳과도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 에미 요시카와가 한국에 지금 리플렛 멤버 8개 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3개 정도가 오피셜로 최근에 공개가 됐고 나머지 5개가 오리무중인데 이 5개 중에 얘네들이 혹시 포함되는 건 아닌가? 왜냐면 머니그램이 최근에 파트너십 맺고 공개한 내용들은 전부 다 리플렛 멤버였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할 때는 아마 가능성이 높은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제 머니그레이 입장에서는 한국에 있는 이구페이든 GME를 통해서 본인들 디지털 페이먼트를 한국 그리고 이들이 갖고 있는 이제 아시아 채널들을 통해서 디지털 페이먼트를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GME 같은 경우는 GME 임원이 이제 인터뷰 내용을 공개하기로는 이제 본인들이 머니그램의 페이먼트 리치 도달 범위를 사용할 수 있어서 본인들 사업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측면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8번째 소식은 머니그램 관련된 소식이었고요. 마지막 9번째 소식, 글로벌 아이디 관련된 건데 요겁니다. 이 그레그 키드 생각나시죠? 현재는 리프사 있지 않지만 예전에 리프사 주요 임직원 중에 하나였고요. 그 사람이 나가서 이제 글로벌 아이디라는 걸 만들었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글로벌 아이디가 이 iOS, 아이폰과 아이패드 그쪽 계열로 어플로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업홀드랑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지갑이라고 하는데요. 더불어서 이거는 페이 아이디에 참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정확히 단순한 지갑을 위해서 출시가 된 건지, 아니면은 이제 글로벌 아이디가 하고 싶은 여러 가지 비즈니스가 있는데 그 중에 지갑만 출시를 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뭔가 글로벌 아이디의 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개적으로 드러난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행보를 지켜봐야지 글로벌 아이디로 뭘 하고 싶은지 드러날 것 같은데, 뭐 송금을 노리는 건지 아니면 단순한 금융 서비스 중에서 디지털 지갑에 특화된 서비스를 하고 싶은 건지 아직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행보들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9번째 소식, 이제 글로벌 아이디 소식까지 전달 드렸습니다. 자, 이제 잠깐만 쉬었다가 Q&A 시간 하면서 함께 얘기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나누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뿅!